이후 태권도는 급속한 세계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태권도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됨으로써 그 첫 번째 큰 결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태권도 종주국이라고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없었죠. 그걸 이제 역사를 만들고 찾고 전통을 만들고 룰을 이제 통일된 룰을 개발을 하고 국기원을 짓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세계 선수권 대회를 서울에서 개최를 하고 그때만 해도 한 19개국밖에 안 왔죠. 그리고 세계연맹을 창설을 했는데 그때는 이 태권도가 이제 스포츠화가 잘 안 돼 있고 다 관이 한 30개 있어서 이제 도장 위주로 이제 군웅할 것이 되니까 그걸 전부 통합을 해서 국기화하고 다시 세계화하고 그거를 이제 세계에 내놓아서 이 법통을 전부 하나하나 쌓아 올렸거든요. 태권도가 경기화의 길을 걸으면서 경기적 특성이 강한 택견의 전통을 개선했고 이는 태권도의 대중화와 세계화의 길. 이러한 위형적 발전과 함께 태권도는 기술적 진보를 거듭하고 내력짓기와 돌개차기 등 종래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발기술의 개발로 전통무예의 발전적 재창조를 일으켜 나갑니다. 우리 민족무예의 원형질을 한 걸음 발전시킨 태권도는 아시안게임에 이어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세계 무대를 선점하고 있던 우쇼나 가라데 등 다른 무술들을 압도해 나갑니다. 태권도는 무예인가 스포츠. 또 태권도는 어떤 운동 원리를 가지고 있을까? 먼저 태권도의 기본 동작인 앞지르기를 살펴보자. 태권도에서의 앞지르기는 주먹이 직선 방향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순간적인 회전을 한다. 이러한 지르기 방식은 마치 총알이 발사될 때 총열에 파여진 홈이 총알을 빠른 속도로 회전시켜 파괴력을 높이는 것과 같은 역학적 원리가 내재되어 있다. 방어를 위한 막기 동작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과 직선 운동은 병행된다. 먼저 허리의 회전으로 방어를 위한 운동 에너지를 발생시켜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한다. 이때 팔목은 순간적으로 회전하는데 이 회전으로 공격력과 방어력이 충돌한 지점에 상대방의 공격력을 효과적으로 분산 완화시키는 원심력이 발생한다. 유명한 프로복서였던 무하마드 알리. 그는 1976년 일본 프로레슬러 안토니오 이노키와 대결을 앞두고 태권도를 배워 사람들의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다. 그가 태권도를 배운 이유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Two great karate teachers are getting me ready for the wrestle. Are you going to use that right hand? Mr. Jun Rhee is his name. He's training me now for the Japanese wrestle. Yes, that wasn't the right hand. That was the unique acupunch. When you hit a man, as soon as you hit him, you turn it. It's a quick. Isn't that what you used on Sonny Liston? Sonny Liston. But this is a little different. There's just a little different. That was called the anchor punch. This is called the unique acupunch. 영화배우 이소룡. 이소룡의 발차기는 그를 세계적인 액션 스타로 만드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쿵우에서 배운 것으로 생각했던 그의 발차기는 태권도에서 배운 것이었다. 그 다음 발기질하는 걸 몰랐거든요. 그때는 주먹, 수기는 있었지만 조끼가 우리 태권도만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때 팔척 위를 뛰어가지고 성판 석장을 깨는 걸 보고 그 사람도 처음 본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굉장히 나하고 참 친해졌어요. 그 후로.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수기를 좀 많이 배웠고 그 사람은 나한테 조끼를 배웠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역시 유명해진 것은 이 태권도 조끼를 가지고 유명해지지 않았어요? 태권도의 대표적인 특성은 다른 무예의 추종을 불허하는 다양하고도 화려한 발차기에 있다. 태권도가 구사하는 빠르고 강한 발차기 기술은 태권도가 가진 고대의 과학성과 역학성에서 기인한다. 태권도 발차기에서 가장 쉽게 드러나는 특성은 모든 발차기가 차기 전에 먼저 다리를 들어 무릎을 접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실전적인 겨루기에 있어 탁월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무릎이 펴지면서 구체적인 발차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공격받는 상대로 하여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종류의 발차기가 들어올지 파악할 수 없게 한다. 중국 우슈에서의 발차기만 해도 태권도 발차기와는 달리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무릎을 곧게 펴서 찬다. 태권도 발차기의 이러한 과학성은 다른 무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태권도만의 고유한 특성인 것이다. 관절을 이용하는 태권도 발차기의 특성은 필요에 따라서 체중을 실은 발차기 공격을 가능케 하기도 하고 신체 무게중심의 이동을 자유롭게 보다 빠른 연속 발차기 기술을 가능케 한다. 관절을 이용해 다리를 접었다 펴면서 공격 목표를 타격하는 것은 쌍절곤이나 도리깨가 동일한 길이의 막대기보다 빠르고 강한 파괴력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이 보다 강력한 발차기 기술의 구사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다. 태권도는 상대방이 공격을 해오면 먼저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공격을 하는 선방어 후 공격의 체계가 아니다. 즉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받아차기가 고도로 발달된 운동이다. 태권도가 가진 이러한 공격성과 실전성은 태권도가 발차기 중심의 운동이란 특성과 함께 한국 무예의 역사적 원형질이 오늘에 발현된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태권도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태권도 인구의 대부분은 어린이다. 먼저 이들이 태권도를 하게 된 동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태권도 하기 전에는요 소심하고 좀 조용한 편이었는데요. 체육 시간에 잘 하지도 않고 애들한테 따돌림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가지고 먼 거리를 걸 때요 다리가 아파서요 잘 넘어졌거든요.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태권도는 온몸의 근육과 관절을 고르게 단련하는 전신 운동이다. 태권도를 수련하게 된 어린이들이 스스로 느끼는 신체적 변화는 어떤 것일까? 지금은 다리가 튼튼해가지고 잘 넘어지지 않아요. 한 달에 1kg 이상은 쪘는데요. 지금 1년에 3, 4kg씩 밖에 몸도 튼튼해졌다 그러고요. 체육 시간에요 아주 잘한다고 시험 공부할 때도요 필요하지가 않고요. 발차기 기술이 고도로 발달된 태권도는 수련자에게 다른 무예나 스포츠에서 기대할 수 없는 특별한 운동 능력을 배양시켜준다. 그리고 그 효과는 성인들보다 어린이에게서 더 크게 나타난다. 그 어린 시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체력들이 운동기능 체력들입니다. 운동기능 체계에는 기본적으로 심폐지구력, 유연성,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운동기능과 관련된 체력이 스피드, 조정력, 민첩성 이런 것들이 어린이들한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태권도 운동이라는 자체가 근육 수축을 매우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 한 발로 다른 한 발로 자기 몸을 지탱하는 그런 기술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조정력이 굉장히 향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시기에는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운동 상해뿐만 아니라 일반 상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돼요. 이 상해와 관련된 체력이 조정력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이 태권도 운동을 많이 할 경우에는 이러한 조정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이 돼가지고 자기 몸을 자기 신체 중심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늘어난다는 얘기죠. 또 태권도 운동 자체가 빠른 스피드를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민첩성이나 순발력에서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태권도는 순발력, 조정력, 민첩성, 스피드 등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대부분의 운동 기능을 향상시켜준다. 그렇다면 성인들이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태권도 운동 그 자체가 하지, 즉 하체 운동을 많이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각 근력, 다시 말해서 다리의 근력이 매우 증가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조금 아까 유연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이 바로 태권도 운동이기 때문에 특히 하지의 이 유연성이 발달시키는 데 크게 관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하지의 움직임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 몸 동체죠. 이 동체 허리에 대한 유연성도 매우 요구되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그 동체에 대한 유연성,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걸 배근력과 관련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체의 유연성이 매우 크게 발달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체지방량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방량이죠. 태권도 운동 자체가 시간적인 관계를 두고 계속 운동을 실시하게 되면 이때의 운동은 유산소성 운동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산소를 충분히 들여 마시면서 운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을 하니까 이때 소요되는 에너지원이 지방입니다. 이 지방이 많이 산화되다 보면 결국은 체지방량이 감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체 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 중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되다 보니까 결국은 체중이 감소할 거가 나타나죠. 태권도는 스포츠인 동시에 무예다. 태권도의 무예적 특성은 경쟁에서의 승리보다는 수련을 통한 인격 완성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태권도는 신체와 정신을 함께 단련하는 인간 과학인 것이다. 태권도를 하고 나니까요, 활발해지고요. 친구들하고 같이 잘 어울려서. 엄마가 그러시는데요. 인사성이 밝아졌다고 그러시고요. 정신적으로요. 되게 강해졌고요. 학교에서도 공부할 때도 집중이 잘 되고. 실제로 태권도 수련으로 얻게 되는 효과는 신체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오히려 더 성적이 올랐어요. 저는 이렇게 평가는 많이 안 하지만 한 번씩 하는 거 보면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할 때 정신 자세가 벌써 틀리더라고요. 자기 본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하면서 그 효과도 많고 성적도 굉장히 좋아요.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재미있어 하고요. 즐거워하고. 발표력이 좋다고 봐야죠. 그리고 협동력도 참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태권도 수련의 결과로 나타난 자기 힘의 인식은 강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이는 발표력 향상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당히 성격이 밝아졌고요. 아이들을 리더하는 그런 리더심이 굉장히 강해졌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씩씩해졌다는 거죠. 아, 의젓하다. 나이에 비해서 너무너무 의젓하구나 하는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태권도를 수련함으로 얻게 되는 정신적 효과는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자녀의 인격 교육을 위해 미국의 학부모들 사이에서 태권도 열기가 급증하고 있고 문제아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도록 권하는 의사와 카운셀러가 늘어나고 있다.